사용되는 여과 막은 얇은 필름 혹은 얇은 시트 형태로서 평면입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그만큼 물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즉 작은 부피에 최대한 넓은 면적의 막이 배치되도록 만들고, 또 이를 활용할 때 사용이나 교체가 편리하게 한 단위로 만드는데, 그 단위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막 모듈은 크게 관형, 중공사형, 낙원형, 판형이 있습니다. 관형은 튜블러 형태로 해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안에 동그랗고 긴 파이프 형태가 막입니다. 물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원주 방향으로 물이 이어가되는데, 지금 이 모듈은 여러 개의 관형 막을 수십 개를 모아서 한 단위로 다시 묶어 놓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형태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한 모듈 안에 관을 18개를 꼽고 한 관의 길이가 3.6m 정도 되며 지름이 약 12mm 정도 되는 그러한 막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막 면적이 2.6제곱미터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최소한의 부피에서 가장 넓은 막 면적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중공사형은 관형보다 이 막의 관의 크기가 훨씬 더 작은 것입니다. 마치 굵은 낚싯줄 정도의 굵기인데, 그 안이 비어있는, 즉 안이 빈 긴 실타래 형태로 만든 것이 중공사형입니다. 면적이 작다 보니 이 중공사형 멤브레인을 수천 가닥을 엮어서 한 모듈로 만들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낙원형을 스파이럴 운디드라고 하여 나선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낙원형은 가정용 정수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모듈입니다. 이 낙원형은 멤브레인과 멤브레인 사이의 스페이서를 서로 교차하여 놓고 이를 책을 말듯이 말아 놓은 형태입니다. 판형은 멤브레인을 스페이서를 놓고 스페이서 양쪽에 부착시켜서 평면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로 안쪽에서 흡입하여 여과하는 방식이 판형입니다. 막 분리를 설계한다는 뜻은 막 여과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막의 포를 통과하는 유량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하는데, 플럭스를 J로 표시합니다. 플럭스는 하겐 도와줄 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과에서 막을 통과하는 유량은 먼저 공극에 비례합니다. 즉 단위 면적당 공극률이 크면 클수록 물 생산량은 많아집니다. 두 번째, dP, 즉 공극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길이의 제곱이니 이 단위는 면적이 됩니다. 즉 공극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플럭스는 커집니다. 그리고 델타 PT는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막 분리는 펌프의 압력으로 물을 걸러주는 것이므로 펌프의 압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여과되는 플럭스도 커지게 되는데, 여과 상부와 하부의 압력 차이가 크면 그만큼 플럭스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플럭스 J는 유체의 점성에 반비례합니다. 점성이 증가하면 공극을 통과하는 저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브레인 스킨의 두께에 반비례하는데, 멤브레인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통과하는데 그만큼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막 분리를 회부인식으로 운전하는 경우, 즉 처음부터 끝까지 1회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플럭스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평균 플럭스 에버리지는 파이널 플럭스에다가 더하기 처음 플럭스와 마지막 플럭스의 차이를 0.33배 하여 더해주는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냐면, 만약 0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막 여과를 하였는데 초기에는 여과 플럭스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파울링이 많아져서 플럭스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하는 정도를 2차 함수로 간주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마지막 단계의 플럭스가 JF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의 평균 플럭스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 되고, 마지막 플럭스의 면적,
즉 JF 더하기 이 이차함수 포물선의 면적인 값이 됩니다. 이 값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이 길이가 JI-JF 전체의 30%, 즉 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